저는 한국에서 밥 한 그릇 때문에 진짜 울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사구도 아니었고 누가 저를 구해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백반집에서 들은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 말이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그런 말은 돈으로 만들 수 없고 시스템으로 복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히 남처럼 보이지 않을 때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한국이 만약 그걸 이루면은 더 변해질 수는 있어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5년 전 겨울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날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안에서 뭔가 거지 느낌이었어요. 외국에서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외로움은 극이 오진 않아요.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을 물 때 오고 집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방 안에 조용함이 먼저 떠오를 때 와요. 그날 제가 딱 그랬어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했고 친구도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한국 생활 잘하는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잘 지낸다는 말이 외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었어요. 문 열면 불 꺼진 방이 있었고 냉장고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오늘 어땠냐고 안 물어볼 것 같아서 그냥 동네를 걸었어요. 사람들은 다 빨리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저만 이상하게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끔 가던 작은 백반집 앞에서 멈췄어요.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밖에 메뉴판이 조금 낡아 있고 문을 열면은 따뜻한 감이 얼굴에 닿는 그런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늘 혼자 들어갔어요. 늘 같은 구석 자리에 앉고 조용히 먹고 계산하고 그냥 나오는 손님이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하려고 문을 열렸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왔어요? 보통이면은 그냥 인사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제 인생도 모르고 제가 왜 힘든지도 모를 텐데 그래도 오늘도 왔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 얼굴을 한 번 보더니 메뉴판을 안 줬어요. 그리고 바로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따뜻한 거 줄게. 그 순간 저는 살짝 웃었어요. 근데 진짜 웃음은 아니었어요. 괜찮은 척 하고 있었는데 누가 얼굴에서 괜찮지 않은 걸 본 느낌이었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구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끔 너무 많이 물어봐요. 몇 살이냐? 왜 한국어 잘하냐? 언제 돌아가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빨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외국인으로 살면은 가끔 그냥 사람으로 앉아 있고 싶은데 계속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날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어디 아프냐고도 안 했고, 무슨 일 있었냐고 안 했고, 왜 표정이 그렇냐고도 안 했어요.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에 된장찌개랑 밥이 나왔어요. 뚝배기는 계속 끓고 있었고, 하얀 밥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 있었고, 김치, 콩나물, 뭐, 멸치 볶음이 작은 접시에 놓였어요. 진짜 평범한 밥상이었어요.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비싼 음식도 아니고, 사진 찍어서 올릴 음식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밥상을 보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그냥 밥인데. 그날 저한테는 밥처럼 안 보였어요. 누가 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먹었어요. 뜨거웠어요. 입 전장이 살짝 데울 정도였는데 그 뜨거움이 오히려 좋았어요. 하루 종일 차갑게 굳어있던 게 조금 불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사장님 물컵을 제 옆에 놓으면서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족 없잖아요. 힘들면은 여기 와서 밥 먹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들고 그대로 멈췄어요. 그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너무 그냥 한국 사람 말 같아서 더 세게 들었어요. 그 말 안에는 제가 계속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 가족이 없었어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혼자였어요. 아프면은 혼자 약국에 가야 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할지 애매했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무도 없었고, 가끔은 제가 하루쯤 사라져도 아무도 바로 모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없었다는 말을 아니에요. 근데 가족처럼 말을 안 해도 표정 하나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외국에서 사는 진짜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 안쪽까지 못 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는 뜻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그게 문제도 만들어요. 너무 빨리 묻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남의 삶에 너무 쉽게 들어와요. 그 관심이 선을 넘으면은 상처가 되고 그 쟁김이 동제가 되면은 숨 막혀요. 근데요, 선을 넘지 않은 따뜻함은 진짜 사람을 살려요. 그날 사장님은 제 인생에 끼어든 게 아니었어요. 저를 불쌍하게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온 사람이 힘들어 보였고, 그 사람이 외국에서 가족 없이 버티고 있는 걸 알아봤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준 거예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느꼈어요. 큰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힘내세요 보다 먼저 밥이 나오는 문화예요. 무슨 일이요? 보다 먼저 일단 앉아요가 나오는 문화예요. 저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울 수는 없잖아요. 외국 남자 동네 백반집에서 된장찌개 앞에 두고 갑자기 울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보는 적이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괜히 뒤척이고 김치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괜찮은 척 했었어요. 사장님은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작은 접시에 멸치 볶음을 더 가져왔어요. 그냥 제 앞에 놓고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작은 접시가 저한테 말처럼 들렸어요. 괜찮아, 헨리야. 지금 설명 안 해도 돼. 일단 먹어.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항상 달콤한 말로 오는 게 아니구나. 말은 투박하고 표현은 서툴고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손은 먼저 움직이는 거구나. 저는 밥을 다 못 먹었어요. 목이 계속 막혀서요.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먹었어요. 계산하려고 일어났어요. 카드를 꺼냈는데 사장님이 손으로 막았어요. 오늘은 됐어요. 다음에 우는 얼굴로 와요.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진짜 위험했었어요. 바로 대답하면은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해요 라고 겨우 말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울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식당 안은 그렇게 따뜻했는데 밖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몇 걸음 걷다가 사람 없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눈물이 나왔어요. 그게 운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단순히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러웠고 안심됐고 조금 화도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괜찮은 척 했을까? 왜 누가 밥 먹으라고 한 말 하나에 그렇게 무너질까? 왜 사람으로 봐준 것만으로 이렇게 약해질까? 그날 이후로는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전에는 한국을 빠른 나라로 봤어요. 지하철 빠르고 배달 빠르고 편의점 편하고 밤에도 안전하고 일 처리도 빠른 나라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더 작은 게 모였어요. 혼자 먹는 손님 얼굴을 기억하는 식당, 새벽 택시에서 내리면은 집에서 들어가는 걸 잠깐 보고 가는 기사님, 말 없이 책상 위에 커피 하나 두고 가는 동료.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버티게 만들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둥기에도 잘 안 잡혀요. 근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한 사회의 온도를 만들어요.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을 멀리서 보면서 가끔은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그래요. 집값 무섭고 경쟁 끝없고 일은 많고 미래는 불안하고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남 얼굴까지 볼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사장님한테 밥값 몇천 원짜리 진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마 저를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힘들어 보이는 외국인 손님한테 밥 한 끼 준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붙잡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식당 이름은 이제 정확히 기억 못해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사장님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려졌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족 없잖아요. 힘들면은 여기 와서 밥 먹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을 배운 것 같았어요. 문법이 아니라 마음을 배운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도 살면서도 가끔 그 말을 떠올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제발 이걸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이 더 발전하는 것도 좋아요. 더 자유로워지는 것도 좋아요. 더 세련돼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힘까지 잃으면은 그건 발전이 아니라 손질이에요. 사람을 덜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사람을 덜 보게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결국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중간에 들어온 작은 한마디예요. 저한테는 그게 그 말이었어요. 한국에 가족 없잖아요. 힘들면은 여기 와서 밥 먹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어떤 나라는 사람을 화려하게 감동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 그런 힘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촌스럽다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찮다고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전부 작아진 다음에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